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삼성중공업, 두 번째 용의자 포스코, 세 번째 용의자는 성광밴드.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중공업, 그의 알리바이는 이란발 기대감의 수급 호전, 장기 이평선 돌파.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란발 기대감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알리바이 이란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지 주가 측면에서 상승세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주가가 네. 상승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만 아직 장기 이평선 돌파, 물론 121선까지 지금 돌파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하나가 남아 있죠. 그래서 200이동평균선까지 완벽하게 돌파되고 나야 좀 장기 이평선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아직 121선까지는 약간 좀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위험 의견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개인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의 이제 대형 조선업체죠. 해서 쇠빙 유조선이라든지 LNG 쪽 드릴쉽,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것에 이제 고부가치 선박에 특화된 이제 대형 조선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조선 부분이 수주가 이미 작년부터 그렇고 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저유가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제 발주가 감소되면서 당분간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지속적인 성장세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그런 상황입니다. 호주의 이제 브라우즈 FLNG 프로젝트 또 신규 수주 확보가 기대되지만은 역시 그쪽도 착공은 2017년도 이후에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 그 다음에 상선 수요 쪽, 이쪽이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이란 그 경제 공동체조에서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1조 6,900억 정도, 이런 것이 이제 수주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런 기대감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대감은 단순히 기대감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워낙 안 좋았죠. 지난해 매출액이 9조 7,14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6%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1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적자 전환. 순손실 역시 1조 2,121억 원으로 역시 적자 전환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상당히 안 좋았죠. 물론 그것은 이미 작년에 그런 측면에 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중공업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일단은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분홍색 200의 이동평균선을 봐라. 그것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내려올 때는 딱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수익 측면에서는 그냥 제껴로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저런 이슈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3초 만에 그냥 버릴 종목이다 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낫다. 해서 관심 가지려면은 최소한 하반기 넘어서 그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종목 말고도 지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워낙 좋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지. 일단 삼성중공업은 아웃이라는 의미에서 위험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단 위험의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 용의자 일단 큰 그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경은 운영님은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 우선 왜 삼성중공업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지수가 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코스닥 고밸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성장주 위주로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었었죠. 제약 바이오가 그리했고요. 화장품이 그리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고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이런 그 산업재 사이클을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 이쪽으로 어찌 보면 좀 매기가 쏠리는 가운데 그 반등의 연속 선상이 지금 현재 1개월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의 대표주자죠. 그 가운데서 이런 이제 저평가 메리트 자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연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자체를 보여왔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일하는 수주 재개 소식 자체가 거기에 한마디로 다시 한번 불을 부은 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플러스 이란발 수주 모멘텀 두 가지가 합사하면서 지금 전주에 강한 이렇게 상승세 자체가 나타났었고요. 이런 반등 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란발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 자체는 주가의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이쪽에서는 그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주를 할 수는 있지만 LNG 쪽이라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 고부가 플랜트 쪽 이쪽을 수주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 일본 업체라든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적 자체가 일정 부분 가시화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용 체제를 맞아서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추진 이후에 이 추진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기도 했죠. 최근 삼성그룹의 행보를 보시면 뭐 제1기획의 매각이라든지 얼마 전에 뭐 삼성물산의 건설사업부 자체를 매각한다는 그런 루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재용 체제에 아무래도 이런 그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장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좀 소외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란발 수주 모멘텀 자체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중장기적인 그림 자체는 아직까지도 개선되려면 멀었다. 이런 관점에서 전 이 용의자 마찬가지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이란발 수주 기대감이 유효한 구간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진 않은 용의자인데요. 하지만 기존 조선 부분의 수주가 부진하고요. 또 저유가 지속에 따른 해양 플랜트 발주가 감소가 되면서 외양이 당분간 외형 성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정비 과정 중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포스코.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발 철강 가격 인상 의지, 반등세 지속될 것. 네, 포스코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어요. 네, 이미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등세 조금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반등세 지속되기에는 좀 시간이 역시 이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중국발 철강 가격 이쪽에 인상이 사실 작년에 많이 내려갔거든요. 철강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 이거에는 보기에는 섣부른 의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등세 지속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포스코 역시 국내 철강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종합 제철 업체죠. 그래서 작년 그까지 그런 그 철광석 가격 약세에 따른 뭐 판가 약세라든지 중국 쪽 제품에 따른 글로벌 철강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이제 자회사의 뭐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서 뭐 철강 부분에 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좀 재무 구조 개선이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역시 앞으로 2017년 되려면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그 철강 기업 대비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은 지금 현재 뭐 거의 0.4배 정도 그 이하로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절대적인 가치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철강이라든지 이쪽 뭐 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공업이라든지 이쪽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시장의 이슈에서는 좀 한참 벌어져 있죠. 해서 언제적 뭐 중공업이고 언제적 철강입니까? 해서 한참 전에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아마 올해는 뭐 후반기나 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액도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58조 1923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6%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2조 4,100억 원. 그래서 역시 25% 감소. 순손실 962억 원 해서 적자 전환하면서 실적도 역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일봉 차트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해서 하락을 오다가 작년 그죠 하반기에는 이 하락각도가 그죠 하락각도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결코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 물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항상 말씀드린 이 분홍색의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만날 때 그런 지점에서 보통 2번 자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그런 데서 잡으면은 편안하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편안하게 주가 상승하면서 실전 계좌로 이제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딱 3초 만에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제 3초 만에 이 종목은 들어가면 상당히 피곤하겠구나. 일단 그런 관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 포스코도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박창규 과장님께서는 포스코 요기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오늘 어찌 보면 운영력과 제가 이제 의견이 상당 부분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저도 포스코를 보면서 지금 저가 대비해서 대략 지금 뭐 한 3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는 제가 큰 그림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고포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하게 전개가 되었었죠. 연초부터. 그러던 와중에 그동안에 이제 증시에서 소외되었었던 이런 그 대형 우량주들에 대한 그 매기가 자체가 쏠리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큰 폭으로 쏠리면서 이런 어찌 보면 이런 그동안의 그 고환율 때문에 그 외인들의 평가선 때문에 어찌 보면 수급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 못했던 거 지금 포스코 공격적으로 지금 그 바구니를 채워넣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포스코는 싸다입니다. 제가 증거자료 제시를 하겠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포스코 12months forward PER 기준에서 이제 PER 밴드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우하향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거의 역사적 최저치까지 지금 깨고 내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0.4배에서 0.5배 내외, 즉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 몇 년간은 평균 대략 0.6배에서 0.8배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대비해서 업사이드 포텐셜 자체는 앞으로 50% 이상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면서 포스코 자체의 급등 자체가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 장기 어찌 보면 이평선상에 우하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본격적인 반전의 시작일지 아니면 단순히
반등이 나타난 것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에 워낙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좀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뭔가 이제 손이 나가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건 말고도 또 하나 모멘텀 자체가 있었었죠. 아까 뭐 조선주, 철강주, 뭐 건설주 뭐 너나 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중국 양회에서 핵심 의제 자체가 바로 공급 과잉 축소입니다. 즉 그동안에 공급 과잉이 크게 나타났었던 석탄 쪽이라든지 철강 쪽의 공급 과잉 축소 자체가 포스코 자체의 어찌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내렸었던 공급 과잉 이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급등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는 이제 실적으로 진짜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번 분기에 이제 톤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 개선 자체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포스코 자체는 아직까지도 업계 내에서 구조 조정 자체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포스코에 대한 이제 섣불리 손이 나가지 않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용의자 최종적으로 좀 중립 의견으로 좀 더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또 중국 양회에서도 공급 과잉을 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로 전환한 용의자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전환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포스코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성광밴드. 그의 알리바이는 올해 실적 회복 국면, 장기 하락에 따른 밸류 매력 부각. 네, 최근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네, 뭐 조선 철강주 오르면서 덩달아서 이 용의자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용의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성광밴드 알리바이 올해 실적 회복 국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폭의 실적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장기 역시 이 종목도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또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역시 위험 의견을 제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라든지 뭐 발전 사업, 산업 등에 쓰이는 이제 금속관 이음새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죠. 최근에 이제 그 유가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석유라든지 또 화학 플랜트 쪽 분야에서 상당히 좀 발주 물량이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좀 감소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좀 내수 경기도 역시 침체에 따라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 이쪽 부분에 역시 수주가 감소하고 또 제품 판가도 역시 하락하면서 실적 계산이 글쎄 아까 뭐 약간 기대는 된다고 했습니다만 뭐 그런 큰 폭의 실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16년에도 뭐 신규 수주 모멘텀 자체가 워낙 지금 현재 약화된 상황이고 또 고마진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정도 증가에 그칠 것이니까 막 그렇게 큰 폭의 실적 성장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 2015년이죠. 매출액이 이제 2,498억 원으로 역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 이상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58% 감소, 순이익 역시 55% 감소하면서 실적 자체가 지금 워낙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그 일봉 차트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도 역시 오랫동안 하락이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또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면은 여기서 단지 기술적 반등에 그쳐가지고 다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상당히 또 피곤해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일단은 피하고 나중에 우상향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좀 접근해야지 지금은 한번 지켜만 보면서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 의견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기대감을 갖긴 갖더라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위험의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떤 용의자라고 판단되십니까? 네, 성광밴드 지난주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종 그리고 이런 이제 피팅 관련 업체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성광밴드 하면 우리나라의 피팅 3사 중에 어찌 보면 대표 주자라고 손꼽히고 있는데요.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까지 지난주에 리포트 자체도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 자체가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눈여겨보아야 될 포인트 자체는 이런 전방 산업이 업황 개선이 되고 있다. 즉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났었죠. 바로 이제 조선 그 전방업체인 조선업체라든지 석유화학업체 그리고 이런 발전 플랜트 건설 쪽까지 이런 쪽 자체의 어찌 보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란발 수준 모멘텀 이런 부분 자체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광밴드 전체의 가장 강한 모습 자체를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회사 내용을 보자면요. 대략 이제 그 2014년 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대략 55.93% 차지하면서 산업용 이런 피팅 시장에서 이런 그 기술 경쟁력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대관 자재 이런 제품 자체를 생산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플랜트 쪽이라든지 이런 조선업 쪽에 이렇게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회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 자체는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대략 한 227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57% 이상 감소하는 이렇게 안 좋은 실적 자체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흘러내렸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용의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수사관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전방 산업의 업황이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용의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었고요.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발 수주 재개 소식은 이미 최근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성광밴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알리바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두 수사관 모두 석방을 준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